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과학관옆 동물원 시간입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동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장애를 입은 동물들에게 의족이나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맞춰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 1호 동물재활공학사이신 패치OMP 김정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물재활공학사 사실 좀 낯선 직업이긴 한데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물들이 장애나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을 때 아이들에게 절단된 아이들에게 의족이나 의수 또 휠체어, 보조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우리나라 1호 동물재활공학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만드신 셈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도 어렸을 때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고양이가 문틈에 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얼마 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동물들이 많이 아프고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버려지고 유기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람의 의수족을 만드는 의수족 전문가인데요. 네,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도 의수족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네. 자, 그럼 그 사람의 의수족에 대한 지식을 먼저 쌓으셨다는 말씀이신데 동물재활공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저는 사람의 의수족을 만드는 의지보조의 기사라는 국가고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가고시 사람의 의수족을 만드는 그 의지보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관련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쪽에서 발 관련된 강아지나 동물들이 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발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동물들의 사람의 의수족을 접목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관련 인프라가 없어서 좀 진행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보조기구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건가요? 일단은 수의사의 진단이나 추천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게 기본적인 전제하에 저희도 이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요. 수의사의 진단의 추천은 보조기나 의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해부학적인 그런 상태에 맞춰서 진단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진단을 받고는 이후에 저희와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상태에 맞게끔 저희가 또 그 보행 테스트라든지 또 보행 상황들 또 걷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보조기나 의족, 휠체어 등을 적용하는 겁니다. 저렇게 직접 이렇게 갈고 만드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의 그런 제작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일주일 이후에는 제작된 제품을 가지고 보행 테스트와 적응 훈련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거나 동물병원으로 가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또 그런 상담을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런 의족 의수를 차고 다니는 강아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동물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되나요? 하루에 많게는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까지 있고요. 한 달 평균 50에서 100마리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진 동물들이 찾아오나요? 선천적인 장애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장애가 생기거나 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교통사고, 그리고 외상, 그리고 수술 후에 대한 후유증, 일명 슬개고 탈구,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흔하거든요. 그런 흔한 질환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보조기를 착용하고 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인 원인도 많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이제 하반신이 없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동물들을 만나보실 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제가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레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동순이라는 아.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네. 동순이요. 네, 그 친구가 그 홍역을 알아서 이 친구인가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아이고. 그 동물병원에서 버려져서 그 모금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모금을 해서 네. 이 아이를 좀 돕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함께하게 됐거든요. 아. 처음에는 사실 걷는 오. 것도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네, 네. 보조기나 뭐 휠체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친구고 지금도 보조기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보조기를 얼마 기간이나 차는 건가요? 보조기를 반영구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뭐 3개월, 6개월만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순이도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못 걷는 것 네. 같더니 금세 네. 좀 익숙해진 것 같네요. 네, 이 친구가 가장 기억에 네, 남는다고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픈 동물을 대하시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조기구를 만들고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픈 동물들이 상처를 받고 또 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전문가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강아지를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네. 그 보호자님과의 관계 속, 그리고 견주님과 관계 속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본을 뜨고 상담을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실 보호자님이나 견주분들도 사실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줌으로써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지만 이렇게 재활하고 의족 의수를 만드는 게 있는지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네. 또 보조기나 휠체어나 또 보조용품들을 통해서도 아이가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안락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또 조금 아이고. 불편하지만 또 이런 아이들이 또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보조도구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저희가 동순이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조기구에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아무래도 모든 아이들이 다 잘 적응하면 좋겠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가령 이제 몸에다가 옷 같은 거를 입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친구들, 신발을 신는 것 자체도 네네.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 아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을 일정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들어가요. 그래서 네. 네. 피부 슬림이라든지 또 털이 많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보조기를 착용하고 빨개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하게 그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서 제작이라든지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상담도 하고 네. 성향 분석도 하신다는 말씀이셨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네. 또 김 대표님처럼 네. 동물재활 공학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당연하겠지만 일단은 그 의수족에 관련된 전문적인 그런 분야를 또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 또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싶고요. 또 그분들이 동물재활공학사에 더 관심을 많이 갖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 보조기 관련돼 있는 자격증을 일단 취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강아지 관련된 해부학적인 것들 그리고 또 저희는 그 동물재활공학사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불편한지 말을 못 하는데 이런 오늘 김정현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동물들이 좀 불편을 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물재활공학사 김정현 대표와 함께 그 동물재활공학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